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주는 것도 당신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당신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깊은 외로움 속에 던져버리는 것도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이죠. 이제 내가 알아서 해봐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나운 맹수에게 목숨을 잃은 것도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도 지독한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스스로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들로 매일 자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마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러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라며 그것을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느리게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매일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매일 밤 당신의 단잠을 앗아가며 소중한 관계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집 앞에 찾아온 모든 손님을 집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듯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 붙잡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당신이 고민에 잠겨 있는 동안 소중한 기회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사람들은 정작 당신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웃으며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과잉, 즉 오버싱킹의 가장 쓰라린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즉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한 그것은 오직 당신만을 태울 것이다. 과도한 생각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 집어드는 뜨거운 숯덩이입니다. 매일 그 생각에 데이고 매일 상처받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미소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내면은 텅 비고 지치고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감옥 안에서 계속 갇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오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한때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일들은 훌훌 털어버릴 줄 알았던 평온한 자아가 잠들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를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숨어서 매 순간 당신을 생각의 고문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또 다른 당신으로부터 당신을 구해내기 위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당신과 당신 내면의 원치 않는 생각들 사이의 전쟁. 그 전쟁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벌이는 가장 힘겨운 싸움은 다른 누군가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건 자체는 별것 아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거대하게 부풀려 결국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우리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한테 화가 났나? 그 한마디를 수백 번 곱씹고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사완이라는 아주 총명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감정을 섬세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장점을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모든 것을 필요 이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던진 농담에도 그는 생각의 바다에 잠겼습니다. 친구에게서 한동안 메시지가 없으면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끝났구나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며칠 밤낮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각 과잉은 그의 자신감을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총기를 잃고 흐릿해졌으며 머릿속은 항상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사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중 90%는 아무 쓸모없는 잡념이거나 막연한 두려움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말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질문들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 마음의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지만 그 힘은 비교적 약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수치심, 분노, 후회와 같이 감정이 매우 깊고 강렬해지면 이 감정들은 곧바로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잠재의식은 마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력된 데이터를 반복해서 재생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부족해, 나는 늘 실수해라고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며 망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 과잉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생각들은 서서히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 또한 두려움과 후회로 채워질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요? 그렇습니다. 과도한 생각은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창의성을 죽이며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자기의심을 낳고 가장 치명적으로는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편안한 집에 앉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과거의 어느 후회스러운 순간이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은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금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무책임하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수를 실패가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지만 그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것들은 그저 내려놓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과잉, 즉 오버싱킹은 오늘날 3명 중 1명을 괴롭히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을 해야 할 적정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되짚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해결책을 주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명확함과 안전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끝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정말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한 유명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제를 반복 재생할 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곱씹으며 고통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반복될 때 불안장애, 불면증, 낮은 자존감,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그 원숭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원숭이는 더욱 난폭하게 날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억압이 아닌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또다시 과도한 생각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이 생각은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90% 이상의 경우 당신은 그저 스스로에게 정신적인 벌을 내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생각을 더욱 깊이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걱정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생각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 불안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방법은 생각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되 깨어있는 의식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명하고 제한된 양만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뛰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깊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너무 복잡하게 내달릴 때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단 2분만으로도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다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쓰는 행위는 머릿속을 비워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당신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달리기,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줍니다.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집니다. 넷째, 당신의 생각 과잉 유발 요인을 파악하십시오. 어떤 사람들, 어떤 시간대, 혹은 어떤 상황이 당신을 더 깊은 생각의 늪으로 끌고 가는지 인식하고 미리 대비하거나 그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일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네, 100% 효과가 있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입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멈춰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생각은 우리 삶의 가장 거대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디까지가 건강하고 어디부터가 독이 되는지 그 경계를 이해할 시간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을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에 쓰는 모든 시간은 당신의 현재, 당신의 행복, 당신의 삶 그 자체에서 훔쳐오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생각은 멋진 미래를 만들지만 통제를 벗어난 생각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현재의 순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주는 것도 당신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당신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깊은 외로움 속에 던져버리는 것도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이죠. 이제 내가 알아서 해봐.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나운 맹수에게 목숨을 잃은 것도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도 지독한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스스로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들로 매일 자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마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러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라며 그것을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느리게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매일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매일 밤 당신의 단잠을 앗아가며 소중한 관계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집 앞에 찾아온 모든 손님을 집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듯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 붙잡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당신이 고민에 잠겨 있는 동안 소중한 기회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사람들은 정작 당신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웃으며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과잉, 즉 오버싱킹의 가장 쓰라린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즉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한 그것은 오직 당신만을 태울 것이다. 과도한 생각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 집어드는 뜨거운 숯덩이입니다. 매일 그 생각에 데이고 매일 상처받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미소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내면은 텅 비고 지치고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감옥 안에서 계속 갇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오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한때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일들은 훌훌 털어버릴 줄 알았던 평온한 자아가 잠들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를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숨어서 매 순간 당신을 생각의 고문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또 다른 당신으로부터 당신을 구해내기 위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당신과 당신 내면의 원치 않는 생각들 사이의 전쟁. 그 전쟁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벌이는 가장 힘겨운 싸움은 다른 누군가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건 자체는 별것 아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거대하게 부풀려 결국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우리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한테 화가 났나? 그 한마디를 수백 번 곱씹고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사완이라는 아주 총명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감정을 섬세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장점을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모든 것을 필요 이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던진 농담에도 그는 생각의 바다에 잠겼습니다. 친구에게서 한동안 메시지가 없으면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끝났구나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며칠 밤낮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각 과잉은 그의 자신감을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총기를 잃고 흐릿해졌으며 머릿속은 항상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사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중 90%는 아무 쓸모없는 잡념이거나 막연한 두려움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말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질문들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 마음의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지만 그 힘은 비교적 약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수치심, 분노, 후회와 같이 감정이 매우 깊고 강렬해지면 이 감정들은 곧바로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잠재의식은 마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력된 데이터를 반복해서 재생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부족해, 나는 늘 실수해라고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며 망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 과잉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생각들은 서서히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 또한 두려움과 후회로 채워질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요? 그렇습니다. 과도한 생각은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창의성을 죽이며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자기 의심을 낳고 가장 치명적으로는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편안한 집에 앉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과거의 어느 후회스러운 순간이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은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금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무책임하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수를 실패가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지만 그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것들은 그저 내려놓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과잉, 즉 오버싱킹은 오늘날 3명 중 1명을 괴롭히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을 해야 할 적정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되짚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해결책을 주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명확함과 안전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끝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정말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한 유명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제를 반복 재생할 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곱씹으며 고통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반복될 때 불안장애, 불면증, 낮은 자존감,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그 원숭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원숭이는 더욱 난폭하게 날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억압이 아닌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또다시 과도한 생각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이 생각은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90% 이상의 경우 당신은 그저 스스로에게 정신적인 벌을 내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생각을 더욱 깊이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걱정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생각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 불안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방법은 생각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되 깨어있는 의식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명하고 제한된 양만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뛰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깊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너무 복잡하게 내달릴 때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단 2분만으로도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다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쓰는 행위는 머릿속을 비워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당신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달리기,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줍니다.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집니다. 넷째, 당신의 생각 과잉 유발 요인을 파악하십시오. 어떤 사람들, 어떤 시간대, 혹은 어떤 상황이 당신을 더 깊은 생각의 늪으로 끌고 가는지 인식하고 미리 대비하거나 그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일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네, 100% 효과가 있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입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멈춰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생각은 우리 삶의 가장 거대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디까지가 건강하고 어디부터가 독이 되는지 그 경계를 이해할 시간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을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에 쓰는 모든 시간은 당신의 현재, 당신의 행복, 당신의 삶 그 자체에서 훔쳐오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생각은 멋진 미래를 만들지만 통제를 벗어난 생각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현재의 순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주는 것도 당신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당신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깊은 외로움 속에 던져버리는 것도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이죠. 이제 내가 알아서 해봐.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나운 맹수에게 목숨을 잃은 것도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도 지독한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스스로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들로 매일 자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마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러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라며 그것을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느리게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매일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매일 밤 당신의 단잠을 앗아가며 소중한 관계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집 앞에 찾아온 모든 손님을 집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듯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 붙잡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당신이 고민에 잠겨 있는 동안 소중한 기회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사람들은 정작 당신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웃으며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과잉, 즉 오버싱킹의 가장 쓰라린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즉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한 그것은 오직 당신만을 태울 것이다. 과도한 생각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 집어드는 뜨거운 숯덩이입니다. 매일 그 생각에 데이고 매일 상처받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미소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내면은 텅 비고 지치고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의 감옥 안에서 계속 갇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 감옥의 문을 부수고 나오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한때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일들은 훌훌 털어버릴 줄 알았던 평온한 자아가 잠들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그를 다시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숨어서 매 순간 당신을 생각의 고문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또 다른 당신으로부터 당신을 구해내기 위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당신과 당신 내면의 원치 않는 생각들 사이의 전쟁. 그 전쟁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벌이는 가장 힘겨운 싸움은 다른 누군가와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건 자체는 별것 아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거대하게 부풀려 결국 우리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우리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깁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한테 화가 났나? 그 한마디를 수백 번 곱씹고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사완이라는 아주 총명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모든 감정을 섬세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장점을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모든 것을 필요 이상으로 깊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가볍게 던진 농담에도 그는 생각의 바다에 잠겼습니다. 친구에게서 한동안 메시지가 없으면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끝났구나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며칠 밤낮으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각 과잉은 그의 자신감을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총기를 잃고 흐릿해졌으며 머릿속은 항상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사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그중 90%는 아무 쓸모없는 잡념이거나 막연한 두려움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말실수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질문들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우리 마음의 구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지만 그 힘은 비교적 약합니다. 하지만 두려움, 수치심, 분노, 후회와 같이 감정이 매우 깊고 강렬해지면 이 감정들은 곧바로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됩니다. 잠재의식은 마치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력된 데이터를 반복해서 재생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부족해, 나는 늘 실수해라고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모든 상황에서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며 망설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 과잉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생각들은 서서히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치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삶 또한 두려움과 후회로 채워질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요? 그렇습니다. 과도한 생각은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창의성을 죽이며 관계의 거리를 만듭니다. 자기 의심을 낳고 가장 치명적으로는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편안한 집에 앉아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과거의 어느 후회스러운 순간이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인생은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금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무책임하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수를 실패가 아닌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지만 그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어떤 것들은 그저 내려놓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각 과잉, 즉 오버싱킹은 오늘날 3명 중 1명을 괴롭히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을 해야 할 적정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성과 두려움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되짚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해결책을 주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명확함과 안전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끝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정말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한 유명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제를 반복 재생할 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곱씹으며 고통받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반복될 때 불안장애, 불면증, 낮은 자존감,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그 원숭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원숭이는 더욱 난폭하게 날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억압이 아닌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또다시 과도한 생각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이 생각은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90% 이상의 경우 당신은 그저 스스로에게 정신적인 벌을 내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생각을 더욱 깊이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걱정을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생각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 불안한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방법은 생각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곧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하되 깨어있는 의식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명하고 제한된 양만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뛰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깊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너무 복잡하게 내달릴 때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감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단 2분만으로도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머릿속에 떠다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쓰는 행위는 머릿속을 비워주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여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당신의 몸을 움직이십시오. 걷기, 달리기,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줍니다.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집니다. 넷째, 당신의 생각 과잉 유발 요인을 파악하십시오. 어떤 사람들, 어떤 시간대, 혹은 어떤 상황이 당신을 더 깊은 생각의 늪으로 끌고 가는지 인식하고 미리 대비하거나 그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일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현재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을 듣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네, 100% 효과가 있습니다. 입니다. 하지만 단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입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멈춰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그 생각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생각은 우리 삶의 가장 거대한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디까지가 건강하고 어디부터가 독이 되는지 그 경계를 이해할 시간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을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에 쓰는 모든 시간은 당신의 현재, 당신의 행복, 당신의 삶 그 자체에서 훔쳐오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생각은 멋진 미래를 만들지만 통제를 벗어난 생각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의 소음에서 벗어나 고요한 현재의 순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이야기, 마음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주는 것도 당신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당신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깊은 외로움 속에 던져버리는 것도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이죠. 이제 내가 알아서 해봐.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나운 맹수에게 목숨을 잃은 것도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도 지독한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스스로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들로 매일 자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마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 이러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생각을 멈추려고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라며 그것을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하는 느리게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매일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매일 밤 당신의 단잠을 앗아가며 소중한 관계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거려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집 앞에 찾아온 모든 손님을 집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듯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마음속에 붙잡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세상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당신이 고민에 잠겨 있는 동안 소중한 기회들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당신이 그토록 신경 썼던 사람들은 정작 당신을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웃으며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과잉, 즉 오버싱킹의 가장 쓰라린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 즉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한
그것은 오직 당신만을 태울 것이다. 과도한 생각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 집어드는 뜨거운 숯덩이입니다. 매일 그 생각에 데이고 매일 상처받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미소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내면은 텅 비고 지치